저희 초대해 주신 거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초대 손님 김리와 이승주 윤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또 다른 이제 육아맘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들 육아의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또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엄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엄마이지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봤던 아메이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하셨던 일도 분명히 다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느꼈던 아메이 사업의 장점, 아메이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번 승주 씨 먼저 한번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꿈꿨던 거는 단란한 가정을 되게 꾸리고 싶었어요. 아마 보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생각을 해봤더니 평일 저녁 때 이른 시간에 부모님 손을 잡고 그 당시 흔치 않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여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10대가 되면서 느끼게 됐어요. 이게 사업 그때 우리가 IMF가 막 터졌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아빠도 힘들어지시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또 저는 이제 10대를 반항을 좀 심하게 나쁘게는 했죠. 하지 않지만 혼자 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부모님은 날 이해 못 해줘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우울한 10대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애가 원하는 시간대에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을 할 때도 진짜 가정적인 남자를 찾았어요. 그쵸, 엄청 가정적이죠. 저보다 저 육아의 달인은 아니고 좀 달까지 갔는데 저희 신랑은 진짜 달인이거든요. 눈만 봐도 애가 원하는 거를 캐치를 하고 잘 소통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돈이라는 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와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는 남편과 지내는데도 돈 때문에 신랑은 지금 사실 해외에 있어요. 이라크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이렇게 지내고 그런 생활이 되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벌면 어떨까? 그래서 첫째를 낳고는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부부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사실. 왜냐면 남편 일하고 집에 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잖아요. 그럼 신경이 쓰여. 저도 일하고 왔어. 그럼 둘 다 예민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일하고 왔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너만 일해, 나도 일해. 이렇게 되고 A한테는 엄마 일하고 와서 힘들어. 말 좀 들어. 그리고 아침에 등원해야 되면 제발 엄마 회사 가야 되니까 좀 빨리 좀 움직여.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되게 불안해지더라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만뒀어요. 어쩔 수 없이. 그쵸. 그쯤에 이제 둘째를 낳고 우연한 계기로 아메이를 알게 됐어요. 사실은 신랑이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가정적인 남편이 총각 시절에 아메이 사업을 먼저 보셨었죠. 그분도 되게 잘 살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결혼을 했던 거다 보니까 이걸로 연금 수입처럼 수입이 꾸준히 되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거고 부부관계도 좋아질 거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신랑이 사실은 수입이 조금 많아요. 일반 직장인보다. 그러니까 그거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집에서 나만 이렇게 비위를 잘 맞추면 남들보다 편하게 살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린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래, 그런 맞아.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냈던 10대의 그 우울함을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우울했던 건 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미드 나온 여자예요. 저 되게 양쪽에 체대 같지만 미대 나왔어요. 항상 체대 같다고 하지만 미대 나왔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빠의 사업이 힘들어질 때 눈치가 보였어요. 이렇게 재료 하나를 사는 것도 달라고 하면은 아빠가 괜히 미안한데? 내 괜히 미술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뭐 이런 혼자 고민을 하면서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연금 수입이 되고 꾸준한 수입이 된다면 애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해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다가 엄마 나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대 후반까지 공부를 뼈 빠지게 시켰어요. 만약 얘가 의사가 된대.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시켰는데 내 길은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럼 딴 거를 해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게 100%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면은 나는 계속 연금처럼 수입이 있을 거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라고 할 수 있을 아예 것 꿈을 같았어요.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를 사업 설명에서 그거를 보신 것 같아요, 승주 씨는. 그리고 부부관계가 제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 눈으로 싸웠어요. 근데 진짜 정말 정말 더 무서워. 한 번도 이렇게 언쟁을 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서로 이러고만 있었어.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서로가 원하는 게 이렇게 비슷해지고 같은 길을 상상하니까 싸울 일조차도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결국은 맞아요. 잘 살자는 거네라는 게 돼서 이렇게 돈이 뭐 저희가 무슨 수천억을 버는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걸 너무 느끼고 그 모습을 또 아이들도 보고. 그러면서 애가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그 과정을 저도 함께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뭐 당연히 뭐 부부관계라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승주 씨의 마음을 저도 항상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집에 가서 새벽에 울었거든요. 맨날 남편이랑 싸우고. 네네. 아무튼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저희도 많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육아맘으로서 이 아메이 사업이 또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부모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승주 씨는, 수미 씨는, 네, 수미 씨는. 네. 저는 어제 남편과도 얘기 나눴는데 진짜 저희가 만난 사람, 주변의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 2년 차, 그리고 첫째 아이가 돌 무렵쯤에 이제는 제가 모르겠어.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아팠겠죠. 그래서 좀 자궁에 염증이 좀 심하게 와서 갑작스레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석사 이제 연구 논문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침 마쳤고, 그래서 이제 아이랑 놀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문화센터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동네에서 만난 첫 언니가 여기 언니예요. 네, 행운이었죠. 네. 네. 그리고 동네에서 언니들과 밥 먹는 것도 처음이었던 언니. 네, 그래서 맞아. 이 언니와 그냥 아이 같이 아무튼 애들 앉혀놓고 같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조금 시간도 보내고 하다가 그러다가 아까 저도 그 전지적 영양사 시점 그 영양 전문가 언니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다시 좀 머리가 과부하될 것 같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조금 몸이 아팠던 적도 있고 그게 또 아이한테도 내려도 가고 아이는 더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엄마 마음은 더 아프고 아무튼 그 굴레 안에 있을 때 언니가 공부하는 자리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초대가 해주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저한테는 그렇게 아메이 제품이 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먼저는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스포츠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스포츠의학이라는 게 좀 운동 과학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도 요즘은 진짜 영양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셔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진짜 가볍게도 뭐 산책이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을 때도 보면은 그 걸을 때도 보면 보여. 네, 걸을 때도 보면 저희가 걸으려면 약간 골반이 먼저 움직여서 이제 다리가 가는 그 패턴이 그게 이제는 순서라고 하면 그게 있는데 우리는 막 몸이 먼저 막 가잖아. 그치? 몸이 막 먼저 가가지고 제대로 못 걷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진짜 엎드려서 한번 내가 다리를 들어 올렸어.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그때 엉덩이 근육을 먼저 쓰냐 다리 근육을 먼저 쓰느냐 그게 패턴이 보이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을 먼저 쓰면서 다리 근육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면 저희가 허리 통증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패턴들이 다리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면서 또 그렇게 그 통증이라는 굴레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운동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었는데
영양 또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근데 특히나 이런 과학적인 영향을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도 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미세먼지 항상 함께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기도 오염되니까 물도 오염되고 진짜 저는 아이 키우는데 엄마가 밥 잘 먹으면 돼 뭐든 잘 먹으면 돼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아이한테 이제는 아이도 그렇게 식사를 챙겨주곤 했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이 환경이 공기와 물과 다 오염되다 보니까 이 공기랑 물을 먹고 자란 이 식품들까지도 다 어찌 보면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환경, 농장이 다르다라는 거, 어떤 환경인지, 진짜 밭도 다르다라는 거, 진짜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밭에 물도 달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머 나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 먹여야겠다. 그리고 그래, 맞아. 우리 일단 세 식구 다 먹여야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게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조금 걱정했던 둘째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그 둘째는 지금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서 지금 아주 내 식구 너무 건강하게 그쵸? 그래서 내 식구 잃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두 분의 이제 과정을 보면 정말 당연히 수미 씨는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 다 출산한 지 저는 5개월, 10개월 정도 쓸 때 만났을 거예요. 근데 육아 하신 분들 알겠지만 5개월 차, 10개월 차의 몸매는 상상이 되시죠. 근데 정말 둥글둥글둥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그런 몸매로 문화센터에서 만났는데 수미는 와, 몸에 정말로요, 복근이 있는 거예요. 식스팩과 함께 내천자 복근이 있는 거예요. 출산 후 10개월 때 만났는데, 왜냐면 문화센터에서 아이들 막 이런 거 막 해주고 놀고 할 때 막 티가 또 좀 짧은 거 입고 와가지고 막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기 보면 쟤는 뭐 하는 애인데 저렇게 10개월 된 애기 있는 엄마가 저렇게 복근이 있을까 해가지고 친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요가 필라테스 선생님으로서 이제 일을 했고 그쪽으로 전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 수미 씨가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찌됐건 자기 전공이 그런 분야이고 운동 쪽에 본인은 자신이 있어서 어디가 아프다, 뻑적지근하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하면 운동으로 모든 거 케어하는 거에 자신은 있었다. 근데 그게 영양이랑 맞아질 줄은 몰랐다. 영양이 결국은 같이 맞아졌을 때 그것도 시너지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서로 영양도 배우고 운동도 배웠으나 저는 실천을 못했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또 공부를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다 이제 아이들 또래도 비슷비슷하고 뭐 7살, 뭐 여긴 초등학교 입학했고 여기도 뭐 이제 또 애기 4살짜리 있고 이제 하면서 서로 육아를 키우면서 결국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참 즐거운 아메이 사업하는 육아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요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저는 첫째 출산할 때도 그랬고 출산하고 나서도 그랬고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그렇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둘째도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 그러고 병원에서도 둘째를 못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건강 약간 노이로제가 있었던 첫째만 키웠었을 때 그런 부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통역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20대의 부부가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대기업에서 일하고 하면서 연봉 수입이 20대 치고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보세요. 돈은 벌어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엄마예요. 저한테 있어서 모든 정보는요. 그냥 다 얘기할까요? 아침 맛땡. 아침 맛땡, 무엇이든 물어보세 땡. 뭐 다 말이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생생정보 땡. 뭐 이런 거 저는 꼭 챙겨봤어요. 저한테 유일한 그런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은 다 거기 보면 어떠냐면요. 시금치가 몸에 좋대. 그럼 다음날 저는 막 시금치 싹쓸이 해요. 마트에 있는 시금치 싹쓸이에. 오늘 뭐 이렇게 두릅 철이래. 막 두릅 막 3살짜리한테도 막 먹여야 돼. 건강 영양증이 있는 엄마니까 3살짜리 막 두릅 막 참나물도 막 먹여야 돼. 이거 먹어야지 건강에 좋아. 그러면 거기 보면은 막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흰밥 이런 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잡곡밥, 현미밥 3살짜리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냥 씹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줄은 모르는데 건강은 챙겨야 되겠고 그래서 단백질은 먹여야 되겠으니 그때는 저 유기농 이런 것도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1,000원에 한 모 한우 두부 사서 한 모를 다 먹이고
막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구워서 먹이고 찌개로 먹이고 해서 밥 잘 먹는다고 비벼서도 먹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 섭취가 건강에 관심은 있었으나 그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주위에 없었. 저는 그래서 이 모임이 좋았던 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런 영양학적인 정보가 딱 매체가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관심만 있었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 그 지금처럼 막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막 발달돼 있던 시대도 아니고 막 조선시대에 사람 키운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09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실은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였어요. 첫 아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쵸. 스마트폰도 이제 없었을 때여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알아보려면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밖에 수단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TV에서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저의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뭐 홈미팅이라 이런 이제 같이 요리를 해 먹는 자리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는 자리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영양 밸런스가 맞게 키우는 법을 배우니까 아, 내가 어찌 보면 여태까지 이만큼의 노력을 했었던 걸 그러니까 돈은 20대 부부가 벌었는데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정말 헛돈에 쓰여졌던 것들 좋다는 걸 그냥 다 먹인 느낌. 애는 잘 먹으니까 이만큼이 다 소화하네? 막 이만큼 또 먹이고 내일도 또 먹이고 막 이러면서 키웠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겠지? 막 근데 막 이제 애는 막 이렇게 위아래로 크긴 크는데 건강하지 않은 느낌. 환절기마다 한 번씩 병원은 가야 되는 그런 아이가 커가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더 해야 되나 보다. 더 잘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 저염식 막 기름 조금 넣고 하니까 저는 막 간장 같은 것도 한 통을 사면요. 그걸로 막 3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맛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올바른 정보가 없이 강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점점점 지쳐갈 때쯤 아이도 지쳐갈 때쯤 이게 정말 아까 정말 전지적 영양사 시점에서도 좋은 제품들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너무 신났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노력,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여태까지 나의 무지로 아이한테 힘들게 했었던 게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저는 그냥 아이 엄마로서 그냥 마냥 잘해줘야지가 아닌 그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우리 가정에 저는 그대로 배웠던 거 저는 바로 그날 집에서 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해가면서 저도 그 감동을 누군가와 전해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제품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도 저희 부부가 이제 앉아놓고 저희도 가끔씩 저녁 먹으면서 항상 그럴 때 무서워요. 남편이 A4 용지를 갖고 오는 순간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목표 정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갖고 싶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뭐 집이든 차든. 그래서 저희 남편 차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목표가 또 나와가지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선 목표가 딱딱딱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목표 어찌됐건 이 사업을 하면서 목표 정하는 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옆에서 채찍질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게 시너지가 났었던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있고, 중학생만 아는 게 아니라 7살 딸아이도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해?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는 게 뭐 목표 정하는 거야, 엄마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결국은 엄마 아빠가 당연히 뭐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죠. 당연히 뭐 어디 해외여행 가는 그런 스케줄만 짜는 게 아니라요. 보통 그냥 부부간의 대화가 저희는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무엇을 해야 하며 이게 아이들과 소통이 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한테 목표,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공부해의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부모가 먼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게 같이 가족들과 나눠지고 그거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얘기를 나눠지는 모습들을 아이가 항상 봐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엄마가 하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항상 도전해서, 그리고 도전해서 해내고,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보상이 있고 항상 그래 왔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게도 그냥 정말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한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내 목소리 제가 낼 수 있고, 정말 그냥 남편한테 기대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또 육아맘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와이프로서도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도 또 꿈꾸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또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도 사업도 이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또 자료를 통해서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